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추거 원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진이란 뜻은 원천적으로 진행을 방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진이라는 거는 자세히 보면 계절이 다르죠. 겨울이랑 여름이죠. 그리고 묘신 원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고 가을이죠. 봄은 시작하는 기운이고 가을은 정리정돈하는 계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반대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합 같은 걸 보러 가면 화기운이 강한 사람이랑 뭐 이렇게 수기운이 강한 이렇게 여자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성향이죠. 보통 결혼은 다른 성향인 사람들끼리 해야만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운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사람이 착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성향이 바뀐다든지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게으르게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렇게 이혼하게 되는, 환경에 의해서 이혼하거나 돈 때문에 이혼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진이라는 것도 글자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다른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이 다른 계절은 공존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은 금 운동을 억제한다. 보통 이렇게 사유축 금국이라는 게 있죠. 전부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건 불기운이고 이건 금기운이고 이거는 금의 묘지이기 때문에 싸그리 뭉텅거리 합쳐서 사유축이 되면 금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축은 금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축 다음에 인이 기다리고 있죠. 인목이 뭐죠? 목기운이. 갑이 걸록인 공간이죠. 목기운을 열어주는 글자라는 거죠. 축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설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유축이 금국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금이 장생을 해서 나중에 축에 인묘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유축 합이 되고 사축 합이 돼서 금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가 있는데 축이 왔을 때를 볼게요. 오화는 천간을 올리면 정화죠. 그리고 정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이 정화는 축의 인묘가 되죠. 고로 이 오화 정화가 인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이 오화가 있는데 축이 왔을 때는 이 정화가 인묘가 된다. 그 예문 볼게요. 자, 경호일주가 있다. 관성을 깔고 있죠. 굉장히 미려하고 이쁘고 미인들이 많은 일주 중에 하나죠. 경호일주는. 자, 신축이 왔다. 운에서 왔다. 그 오화가 인묘가 되는 거죠. 겁재에 의해서 관이 인묘된다. 내가 직장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로 인해서 자초가 된다든지 뭐 다른 데로 난다든지 좌천된다든지 아니면 이 겁재 때문에 내가 직장을 나오게 되는,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을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겁재 이놈이 내 관성, 내 명예를 무너뜨려서 나를 직장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진 관계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관계. 내 관이 인묘가 돼버리니까. 너무 간단한 논리, 눈을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귀신이 열리고 귀신이 나오는 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관이 인묘가 되니까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귀신이 보이고 그런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이 있는데 오화가 왔을 때 볼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겨울이 있는데
여름이 오면 공존이 안 되니까 축이 물러가는 겁니다. 축의 역할을 안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옷한데 축이 꼴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여름인데 니가 겨울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이겁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축 중에 있는 신금과 개수가 소모된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화 속에는 병화가 있죠. 병신합으로 신금을 죽이고, 그리고 이 개수가 오화의 사지죠. 사오미 구간에는 수기가 활동을 못한다. 12운성으로 개수가 사지를 만났고, 그리고 축 중에 있는 신금이 병신합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문을 볼게요. 자, 정축일주다. 축 중에 있는 개수, 관성을 쓰고 있는데 관성이 약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겁재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게, 진술충미가 있죠. 진술충미에 보면 지장간안에 여기, 중기, 정기가 있죠. 여기에 있는 글자는 그 앞에 있는 글자가 70% 이상 넘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은 묘에 가깝고, 술은 신금에 가깝고, 축은 개수에 가깝고, 미는 오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 글자에 있는 글자가 여기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미를 토로 해석했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토가 있는데 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글자로 해석을 해야만 통변에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이번에는 기축일주가 있는데 무호가 왔다. 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오화를 만나서 죽는다. 돈이 죽는다. 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겨울에 꼴이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오니까. 뭐 눈을 흘기고 귀신이 나오는 문이 나오고 뭐 그 귀문관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운에서 왔을 때, 그리고 원국에 있을 때, 원국에 이렇게 원진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차가 주차장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차를 끌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원국에 있는 거는 그냥 조금 그런 추가 원진이 있구나라는 상태지, 차가 있구나라는 상태지, 운에서 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야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국에 있는 거는 그냥 그냥 원진의 글자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성향인 거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를 끌고 나가서 차끼리 부딪혀야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운에서 왔을 때, 그때 비가 와야 비를 맞는 겁니다. 예, 운은 그런 겁니다. 네, 오늘도 약간 제가 열을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이런 논리나 이런 게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간혹 그런 분들도 있고, 저를 신뢰를 하고 제가 하는 거를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올려봐야 조회수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제 갈 길 가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